네네, 집행유예 네. 관련으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이게 판결 선고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하고 끝나면 그냥 1년 그냥 사는 거고, 여기서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러면 이제 그게 집행유예거든요. 그래서 선고받을 때 다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변호사들이 다만 소리를 기다리고 그러는데요. 유죄인 게 확실한 사건들에서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사건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사건 중에 또 하나, 유명한 연예인의 지인의 마약 사건, 집행유예를 최근에 받은 사건이 있는데, 결국은 징역형이나 이제 금고형에서 실제로 그만큼의 형을 감옥에서 있느냐 아니면 석방돼서 자유롭게 사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잘못을 했으면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형의 집행을 집행을 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를 하면 형을 실제로 집행을 한 걸로 봐주는 제도. 쉽게 얘기하면 뭐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고, 이게 요건이 있어요. 형법 62조를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이런저런 이런 사정을 봤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게 벌금에서는 원래 집행유예가 없었어요. 징역이나 금고에서만 집행유예가 있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차라리 나는 징역이 낫다, 몸으로 때우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징역, 벌금이 뭐가 더 중한 죄냐 그러면 당연히 징역이 더 중한 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들이 물론 벌금이 없는 범죄도 있지만 몇 년 이하의 뭐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먼저 징역을 선택할지 벌금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법원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징역까지 갈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벌금을 선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금을 하면 집행유예가 예전에 없어서 그냥 이 사람 그냥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차라리 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모순되는 상황 때문에 이제 벌금형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개정이 돼서 됐고요. 재밌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이제 개정의 배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번에 감경 가중했을 때 그 중한형의 2분의 1씩 줄이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 들어와야 이제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으면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되니까 한 번 감경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으로 들어오는데, 7년 이상의 징역, 한 번 감경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 안 나오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경을 2번을 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한죄에서는 감경을 2번 받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것도 재판 전략이죠. 중요한 재판 전략이고, 경제범죄에서 회장님들 할 때 보통 징역 3년에 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많이 나온 게, 회장님들 사건이 보통 업무상 배임이나 뭐 세금 관련된 사건들 하면 특가법 이렇게 적용돼서 되게 높아지는데, 막 2번 이렇게 감경을 해서 집행유예 해주려고 제일 상한으로 하는 거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래서 3-5 법칙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도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실무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63조를 보면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때는 그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이제 확정인데, 일단 선고받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고의로 어떤 범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상황이 되면 그 판결이 확정될 때는 집행유예 선고 효력을 잃는 거잖아요.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유예의 효력을 잃는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집행유예 3년이 이제 효력을 잃으면 징역 1년을 그냥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 2년이다. 그럼 그 전에 집행유예 받은 게 1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 2개 더해서 3년을 살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는 저질러졌는데 확정이 이 기간 안에 안 되면 앞에 거 실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끌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재판을 끄는 것도 사실은 전략이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사 나쁜 놈이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실효가 돼서 실형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판결 확정까지 최대한 이제 재판을 지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좀 해달라 이렇게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집행유예도 취소가 되는 경우도 예, 이게 실효랑 좀 다른 건데, 취소는 집행유예를 할 때 보통 그냥 이제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이런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 조건들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해라, 뭐 사회봉사를 해라,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해주는데, 나가서 그걸 안 지키는 경우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효처럼 이것도 원래 선고된 형대로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도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판결 선고를 받으면 실효를 받으니까 안 되고, 또 집행유예 선고하면서 이렇게 붙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가 아닌데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경제범죄에서 그런 게 많아요. 사기 뭐 이런 거 있으면 징역 1년 이렇게 선고하고 집행유예는 안 하는데 법정 구속을 안 하고 그냥 2심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 합의 빨리 해라. 너 합의 안 하면 2심에서는 실형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실형이 나왔는데 집행유예는 안 받고 근데 구속은 안 됐다 그러면 빨리 피해자 찾아가셔서 합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쁜 짓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